내용 중에서 조금 필요한 내용 그런 거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945년 8월 15일 역사적인 날. 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은 이날이 바로 우리가 광복이 된 날이잖아요. 이날도 신기루 장수인 방산복은 동그라미 해보세요. 자, 그러면 시간적 배경이 나왔고요. 공간적 배경 어디냐? 자, 종로내, 즉 서울에서의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이죠. 자, 방산복은 서울에서 지금 신기루 장수를 하고 있다. 자, 인물의 직업이 나왔네요. 자, 이 사람은 신발 고치는 일을 하는 신기루 장수라고 했습니다. 신을 직접 고치는 사람이요. 자, 해방의 날을 맞이하였다. 그러나 삼복은 기쁜 줄을 몰랐다. 감격한 줄, 기쁜 줄도 모르겠었다. 자, 말씀드렸듯이 자, 이 사람 역사의식이 없다 그랬습니다. 사람들끼리 막 좋아하고 떠들고 이러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왜 저러지?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손님이 없는 것 때문에 오히려 기분이 나빠졌습니다. 그러면서 우라제 독립이 배부른가? 라는 이제 그 유명한 대사를 하는 것이죠. 자, 독립이 무슨 의미가 있지?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리고 드렁거리며 그는 반감이 솟았다라고 하잖아요. 이 이제 긍정적인 독립의 긍정적인 면이 보였다. 자, 그것은 바로 뭐냐면 해방의 혜택이 주어졌다. 당연히 물리적인 혜택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생각하는 혜택이란 것은요, 당연히 물리적인 혜택입니다. 즉, 좀 돈이 좀 벌리게 되었다라는 얘기인 것이지. 자, 그래서 이제는 내가 한마디로 값을 올려도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다. 있는 거죠. 아, 나한테 도움이 돼, 경제적인 도움이 돼, 아, 그러면은 독립이 의미가 있겠지라고 하는 방산복의 그런 역사의식이 없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며칠이 못 가서 방산복은 다시 해방을 저주하여만 했다. 왜냐면 자기 혼자만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돈을 비싸게 받았다. 자, 이것은 또 그 당시에 보세요. 아무리 비싸게 받는댔자 이러이러 사게 해되니 결국은 도가만 살찌울 뿐 이지 소득은 전과 그리 달라질 것이 없었다. 자, 그러니까 도가는 이제 도매상을 말하는 거예요. 도매만 그러니까 항상 이제 이익을 보지 개인은 별로 혜택을 보는 것이 없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이것은 방산복이라는 인물에 대한 비판도 되지만 당시에 혼란스러운 세태에 대한 비판도 됩니다. 자, 혼란스러운 당시 경제 세태를 비판을 하고 있는 것. 자, 아무도 뭐 감독도 하지도 못하고 정의롭지도 못하고 그냥 마치 막 전쟁 이후에도 그랬죠.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을 계속 이제 더욱더 어려운 상황이 되는 그것이 바로 혼란기의 이런 문제점들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고 나서 다 어디로 가서 뭐 또 역시 독립을 한다 이라고 또 자신의 이익이 없어지자 바로 부정적으로 말하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서울 거리에는 미국 병정이 꼬마차와 함께 그득이 펴섰다. 자, 여기서 이제 8월이 지나고 나서 9월이 되자 9월 10일 지나니까 미국 병정이라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자, 이것도 역시 시대상을 나타나게 하는 소재겠죠. 자, 미국 병정, 즉 이제 미국의 군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답답해하는 모습을 보고 삼복은 무릎을 탁 쳤다. 아, 바로 이때 이제 이 사람의 머릿속에 돈을 벌 기회가 있겠다라고 생각한 것이지요. 자, 그래서 삼복은 이 중간에 이제 나오는 것이 이제 가진 돈을 이제 큰 돈을 써가지고 옷을 바꿉니다. 그리고 나서 종로를 걸으면서 물색을 하였다. 물색이란 거 찾다란 뜻입니다. 어떤 사람을 찾음이란 뜻이에요. 자, 마음씨 좋아 보이는 어느 병정이 아니라 장교쯤이는 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뭐 신분이 좀 어느 정도 높은 계급이 좀 높은 사람을 골라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요. 자, 그런데 드디어 어떤 사람을 만났습니다. 몸집이 크고 병정한 듯하고 좀 높아 보이는 사람. 그 사람 옆에서 들여다보고 있었더니 자, 미군 장교는 담뱃대를 집어들고 기물스러워하던 듯이 자, 그러니까 기이한 물건이라는 것입니다. 아, 특이하다라고 하면서 연방 들여다보면 값이 얼마냐고. 아, 여기부터가 올해 외대에 출제되었던 그 지문입니다. 여기 이 부분이 출제되었어요. 자, 지금 미국 장교 등장인물이 나왔으니까 일단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삼복이가 뭐 당연히 삼복인 기본이고요. 자, 이 미국 장교가 담뱃대를 집어들고 이 연방 들여다보면서 그리고 연방이란 말은 지금 사실 틀린 말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연신 뭐 이렇게 바꿔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들여다보면서 how much라고 물었어요. 그러니 담뱃대 장수 영감은 자, 이제 이게 시험 문제가 어떤 문제가 나왔냐면은 이들의 상황에 대한 속담으로 적절한 것은 자,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자, 이거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 장교가 how much 하는데 담뱃대 장수 영감은 30원 이러고 있는 거죠. 서로 지금 말이 통하지 않는 두 사람의 모습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자, 삼복이가 나지기 31 이렇게 깨워줬다라는 것이죠. 그랬더니 can you speak? 하면서 아주 반가워하는 그런 모습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마치 이제 껴안듯이 얼마나 이 사람은 지금 답답하겠어요. 지금 아무도 하고도 말이 안 통하는데 너무너무 즐거워하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직업이 있느냐고 물었다. 방금 실직하였노라고 대답하였다. 자, 이 간접 화술을 통해서 자, 아까 말했듯이 신기루 장수를 하다가 다 그것을 때려쳤어요. 왜냐면 이것은 돈이 되겠다라는 영어를 할 줄 아니까라고 이 사람이 기회를 잡은 것이죠. 그럼 통역이 되어주겠냐고 물었다. 자, 바로 이것이 방산복이 출세하게 되는 계기가 된 것이죠. 미군이 말했고 그러겠노라고 대답하였다. 자, 이렇게 뭐뭐뭐뭐 이러한 이제 말하는 방식을요. 여러분 우리 뭐라고 할 수 있냐면은 간접 인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말을 이렇게 그 큰 따옴표를 써서 얘기하는 것은 직접 인용이고요. 이렇게 뭐뭐라고 말했다, 뭐뭐라고 대답했다 이런 부분은 간접 인용입니다. 자, 이 자리에서 신기루 장수 코피뚜리 삼복이가 미스터 방으로 승차를 하여 자, 이런 말투도 보시면은 자, 이 작품은 다른 판소리 사설체라고는 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말투가 경어체는 아니니까요. 하지만 여전히 어떤 것들은 나오고 있냐면 서술자 개입은 여전히 등장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괜히 신기루 장수, 코피뚜리, 삼복이 자, 이런 부분들이 어때요? 굉장히 이것은 서술자의 주관적인 논평이죠. 즉 서술자 개입, 편집자적 논평인 부분인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통역이 되었다. 자, 이러이러한 주급 15불 가량에 자, 그 당시에는 굉장히 큰 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변 고을에서는 자, 여기는 이제 이 이야기가 이제 이 백주사라는 인물로 이제 바뀌었는데요. 자, 이 사람이 일제시대에 친일파 행동을 해서 쌓았던 그런 이제 재물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 짓을 해서 산 토지를 가지고 동네 사람에게 거만히 굴고, 자, 자기들에게는 도지를 받고, 즉, 소작인들에게 8알 가까운 도지를 받고, 즉, 뭐냐면은, 농사를 지어서 만약에 10가마가 나왔어. 그럼 그 중에서 본인이 80%를 가져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이자를 받았죠. 그래서 마을 사람들에게서 이 해방이 되자 쫓겨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선봉이 도망해 눕는 그날 밤 그의 본진 백주사의 집을 습격하였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습격을 한 것이죠. 뭐 다 부수고 막 어쩌고저쩌고 불러불라. 자, 민중의 분노가 드러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친일파에 대한 민중의 분노가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자, 바로 여기에 이제 이런 서술들이 그렇죠. 자, 사람들이 이렇게 화를 냈고 이때 백주사는 도망을 간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도 하는 얘기가 분해서 분풀이를 어떻게든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민중의 분노를 보면서도 자, 전혀 반성할 줄 모르는 역시 역사의식이 없는 인간이라는 사실을 다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서울에 왔다가 도망쳐서 서울에 왔다가 길에서 우연히 방산복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방산복에게 자신을 도와달라고 이제 청하고 있는 부분인 것입니다. 자, 의표하며 의표는 뭐 차린 모습이란 뜻입니다. 자, 뭐 차려입은 모습이라거나 이런 것이 집이고 식모에 뭐 굉장히 부자가 되어 있는 이런 방산복의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의표는 차린 모습이요. 자, 그래서 식모에, 친모에, 뭐 집에 하인들도 많이 두고 있는 자, 이러한 그 모습, 신수가 트이고 의젓해진 것 같고 바로 개천에서 용이 났다고 할 것인지 자, 이 부분이요. 자, 소위 개천에서 용이 났다고 할 것이다 라는 것은 이제 이 백주사가 방산복을 무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옛날에 영화가 꿈이 되고 자신의 상황은 이제 자신은 망했는데 쟤는 저렇게 성공하게 됐구나라고 움츠려 들었다. 하지만 근데 생각해보니까 너는 옛날에는 진짜 보잘것없는 존재였잖아 라고 생각하고 불쾌했다. 그러나 참았다. 왜냐? 자기가 지금은 참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요.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그러면은 뭘 보여주냐면 이 방산복을 대하는 백주사의 태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그의 성격은 무엇일까? 기회주의적인 성격이지요. 기회주의.
즉 뭐예요? 도움이 될 것 같으면 좀 굽힐 수도 있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죠. 참은 것이죠. 큰 세도를 누리는 것이 분명하니까 잘만 하면 얘를 이용해서 어떻게 자기의 처지를 더 좋게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코피뚜리 삼복이 말고 더한 놈에게까지라도 머리 숙이는 것은 상관할 바가 아니었다. 역시 기회주의적인 그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죠. 머리 숙이는 거 뭐 어때? 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 이럴 때 쓸 수 있는 속담은 그런 거죠. 뭐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목적을 이룬다면 방법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그런 뜻의 이런 태도, 이 백주사의 모습을 통해 알 수가 있죠. 백주사라고 하는 이 주사도 역시 그런 계급의 이름입니다. 자, 그래서 방산복을 찾아와서 이렇게 지금 계속 지금 현재 상황은 술을 마시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어쨌든지 그놈을 말일세 그놈들에게 복수해달라 얘기를 쭉쭉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 이러 죽이고 어쩌고 막 이렇게. 자, 그러면 내 재산 절반을 주겠다. 여보게 미스터 방. 염려 마슈. 미스터 방은 이렇게 대답을 해왔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허세를 부리는 모습, 또 허장성세 부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아, 지금이라도 내 입만 떨어지면 기관총 들고 가서 뭐 거기 가서 100명이고 1000명이고 쑥밭을 만들어 놓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이렇게 허세를 부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손목을 덥석 잡고 서로 백골난망이겠네. 자, 백골난망은 이제 유명한 한자 성어지요. 백골난망. 자, 백골, 그러니까 죽어서도 은혜를 잊지 못함. 죽어서도 은혜를 못 잊음. 그런 뜻이 백골난망입니다. 자, 이렇게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내가 다 죽여버릴 거야. 그러니까 뭐, 아, 고마워. 막 이런 상황에 냉수를 집어들고 꾹꾹꾹 양치를 한다. 웬 버릇인지. 자, 이것은 이제 미스터 방의 여러분, 우리 그 어떤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의 성격이나 그리고 가치관 같은 것을 보여주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 앞에서도 나오지만 뭐 김치를 뭐 손으로 집어서 먹는 모습이나 또 아무데나 이렇게 침을 뱉는 모습, 이것은 이 사람의 교양 수준이 낮다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미스터 방은 무슨 갑자기 웬 버릇인지 술을 먹으면서 양치하는 버릇이 생겼다. 그러니까 여기서 막 그냥 물을 우물우물하고 뱉는 그런 버릇이 생겼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밖으로 나갔는데요. 자, 일종의 여기 노대라고 하는 거는 뭐 테라스? 이게 서양식 건축을 빌려줘가지고 거기 사는 거니까 전통식의 한국 건축물에 사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쫙 뱉었는데 뱉는 순간이었다. 자, 그 순간 어떻게 절묘하게 찾아온 S소희가 그것을 맞아버린 거예요. 그 더러운 물을 맞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화가 나서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울으면서 웃다가 이렇게 에고머니라고 맞아버리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폭포처럼 내리쏟아 얼굴에서 막 이렇게 쏟고요. 그래서 욕을 하고 고함을 치고 어쩌고저쩌고 허둥지둥 버선발로 뛰어나와 손바닥을 싹싹 비비는 미스터 방. 자, 여기서 손바닥을 싹싹 비비는 이 미스터 방의 모습 어때요? 여기서 할 수 있는 거 비굴하죠. 매우 비굴하고 그리고 이 사람이 사실은 그렇게 중요한 인물이 아니었다는 거. 그러니까 이 사람을 존중했다면은 아무리 그런 실수, 이것은 사실 일부러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근데 실수로 한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화를 내고 있지는 않겠죠. 자, 따라서 미스터 방이라는 존재 자체가 중요하지 않은 인물이라는 것을 소희에게 전혀 중요하지 않은 인물이에요. 언제든 바꿀 수 있는 인물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면서 상놈의 자식 하면서 어퍼컷으로 한 대 갈겼더라고. 야, 여기도 줄을 치시고요. 이것이 바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세면시 소설의 특징인 그런 인물의 부정적인 결말을 암시한다라는 것이죠. 자, 부정적 인물의 역시 몰락입니다. 그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으로 끝내고 있다라는 것. 자,